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이씨.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어. 할 일에는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시간 낭비만 계속하게 될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부쩍 고민이 많다. 학생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이른바 딴짓 증후군. 그놈의 짜증나는 딴짓은 이 영화로 종결한다. 안녕하세요. 좀 많이 하는 편. 많이 하는 편이지. 한 3시간 공부하면 3시간 딴짓하고 이런 거 같은데. 그때 다른 거 같은데 이번엔 좀 많이 했던 거 같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 많이 하는 편이지.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될 때겠지? 나는 딱히 공부하기 싫은 건 아닌데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계속 딴짓을 하는 것 같아. 공부하기 싫으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재미가 없어 공부가. 그러면 한 번씩 쉬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 맨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딴짓을 하지. 일에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많이 그러는 것 같아. 인스타 구경하거나 노래 듣거나 낙서를 주로 하는 것 같아. 주로 휴대폰이 가까이 있으면은 그게 자꾸 집중력을 방해해서 자꾸 유튜브 찾아보고 막 인스타 같은 거 뒤지고. 이제 공부할 때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를 듣다가 뭐 노래를 찾다가 이제 유튜브 들어갔다가 뭐 그렇게 점점 그 루틴에 빠져가지고 그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렇게 딴짓을 하죠. 핸드폰, 이거 진짜 뭐든 재밌는데 핸드폰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낙서도 좀 하는 것 같고. 제일 많이 하는 건 유튜브 보고 인스타 하고 진짜 좀 아예 통째로 딴짓을 하고 싶다 하면 영화를 보지. 주로 답변은 핸드폰이었고 특정 어플들이 많이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보다 더 정확한 수치나 통계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맞다. 맞는데 나? 나보다 못했대. 우선 어떤 딴짓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만들었다. 잠, 휴대폰, 게임, 청소, 잡생각, 잡담, 취식, 낙서로 구성되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딴짓을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다. 동영상, 게임, 검색, 웹툰, 채팅, SNS로 구성되었다. 투표는 등굣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다행히도 예상보다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예상보다 더 다양하게 표가 분포되었다. 그렇게 설문조사는 성황리에 마쳤다. 결과는 예상을 크게 비껴나가지 않았다. 첫 번째 조사는 핸드폰의 압승이었다. 책상 위에서 손만 뻗으면 잡히는 오락거리가 누구에겐 늘 유혹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핸드폰으로도 가장 많이 딴짓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SNS부터 동영상과 게임이 차례대로 1위, 2위, 3위를 거머쥐었다. 그래, 성공적이었다. 우리 연구는 결론을 향해 한 발자국만 남겨놓고 있었다. 딴짓의 주요 원인인 핸드폰 중에서도
주요 원흉인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그걸 제거한다면 효과는 탁월할 것이다. 우리 딴짓 연구소의 이런 가설을 입증한 실험의 내용은 이런 식이다.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앞서 투표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잠근 뒤에 집중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평소 작업 시간 때랑 똑같이 수학 문제집 풀고 이제 채점도 하면서 책을 읽었지. 일단 한국사 수행용 수업 준비를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봤어. TV 프로그램을 봤어. 솔직히 조금 이제 실험이라고 딱 하니까 약간 의식했던 것게 조금 있긴 한데 막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평소대로 했던 것 같은데 애가 아무 생각 없이 했어. 효과가 약간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살짝 의식하게 돼가지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나의 진짜 모습을 약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오랜 어느 정도 이제 집중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는 시간 타이밍이 와가지고 이제 그 타이밍에 쉬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또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당황스러웠다. 가장 큰 원흉을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딴짓을 없앨 수 없었을까? 아니, 난 잠이 오던데. 잠이 와. 잘 것 같은데? 잠깐 동안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랬다. 우린 순위밖에 나머지 딴짓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많은 경우의 딴짓을 전부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우린 여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유연한 사고 방식을 찾아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딴짓에 대한 고민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법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주영 회장을 떠올렸는데 정주영 회장은 거의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정해진 루틴대로 활동을 해서 약간 성실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비결은 거의 루틴 그런 거네. 그치, 완전 그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딴짓 안 하는 거, 아니, 그냥 뭔가 일하는 것 자체를 습관화를 시키는 느낌? 약간 그런 거 모든 같아. 일을? 그냥 모든 일을 약간 자연스럽게. 거의 완전 규칙화 시켜가지고 완전 규칙화 시켰어. 무의식으로 돌아가게끔. 그치. 아까 뭐 태계 여왕 이 소리도 나오고. 되게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마크 러팔로 알아? 아 마크로 발로 알지. 마크 러팔로가 50번인가 500번인가 오디션을 봤대. 와. 진짜 집념에 아이고. 근데 심지어 오디션에 그래서 드디어 붙었는데 갑자기 암 걸리고 또 막 시련이 계속 찾아왔는데 그래도 또 계속 했거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사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파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선천적인 건지 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제일 좀 성공하는데 좀 자기 목표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 정도 각오가 필요하고. 그지. 딴짓을 안 했을 법한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확신이 부족했다. 실제로 여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무작정 섭외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 프리랜서들 약간 제한이 없는 거지. 그럼 약간 좀 게을러지고 딴짓하기 쉽잖아. 이게 딱 시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좀 부합한 사람 있으면 찾아서 해도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섭외가 되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와서 찍어 여기 가까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아,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추하다. 이렇게 다큐멘터리. 팀에서 섭외하고 싶습니다. 팀 6m 나쁘지 않아요. 인데요. 예상은 했지만 섭외 과정은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저희가 그냥 진짜 편한 시간대 말씀해 주시면은 그냥 저희가 찾아가는데 그래도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거절 끝에 우린 그래도 섭외에 성공했다. 가장 먼저 찾아뵌 분은 혜령이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유튜버 분이다. 유머 감각뿐만 아니라 남다른 집중력 또한 가지고 계셔서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서울대를 가셨다. 또한 인터뷰에 가장 흔쾌히 응해주신 분이셨다. 저는 유튜브에서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 컨셉으로 코미코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코미디 하고 있습니다. 김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이요? 네. 고2 지금 6월 달이죠. 조금 축구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축구만 주구장창 했어요. 공부를 안 했죠. 공부를 하면 축구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 해서 축구 선수 할 건 아닌데 또 제가 축구만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공부 시작했어요. 특수반이 형성이 됐어요. 고3 때 3학년 9반이라고 해가지고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닌 예체능 반이라고 해서 그냥 성적 안 좋은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또 뭐 할 거야 했을 때 그냥 저는 뭐 경무원 할래요. 그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때 네가 남을 경호하기보다는 경호 받는 사람이 돼보면 어때? 라는 말을 이렇게 툭 던지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크게 와닿나 봐요. 그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선생님이 뭐 그런 존재 되려면 대학교 가야 된다. 저는 이왕 가는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목표를 그때 그냥 잡은 거죠. 서울대 체육교육과. 이 딴짓이 언제 줄어드냐면은 마감일에 닥치면 줄어들어요. 이제 영상 이제 해가 7월 15일까지 내세요 하면은 14일까지 딴짓하다가 밤새면서 15일날 결국엔 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저도 어떻게 보면 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해낼 걸 믿기 때문에 그 전까지 널널하게 또 딴짓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럼 그때 가서 막 진작에 할 걸 진작에 하루에 2시간씩만 했어도 내가 지금 밤샐 이유는 없는데 이러면서도 결국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진짜 의지의 차이인데 의지력이 부족한 거죠. 근데 난 이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했을 때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능동적으로 의지를 조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하는 방법 중에는 저는 그나마 나름대로 하려면 목표를 잡는 거 아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조금 제 나름의 재밌는 목표 유튜브 보는 것보다는 이거 하는 게 더 재밌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어떤 그런 조금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는 목표를 나름 계속 조금씩 주려고 노력을 해요. 일단 목표는 저는 그냥 동기부여 측면에서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목표를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나름 재밌게 잡으려고 해요. 좀 일부러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잡는 순간 어떨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영어 수능 성적 높게 100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외국인 친구 만나서 웃으면서 대화하려고 이런 되게 추상적으로 그냥 일부러 잡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야지 저는 뭘 할 때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최대한 이렇게 재밌는 목표를 잡으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둘러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프리랜서의 딴짓 극복법에 대해 물어보러 가는 길이다. 오늘 어디 가실 건가요? 오늘 존시기 밴드 만나러. 존시기 밴드 노래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존시기 밴드 노래 아세요? 몰라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와. 청사에게 하는 말 죽어버려라고 하는 그 노래. 아 지금 부를 수 들어보세요. 죽어버려라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식이 밴드에서 중식이를 하고 있는 정중식입니다. 음악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쥐어 짜내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나오라고 이게 하면서 약간 전 똥 싼다 그러거든요. 근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똥을 쌌을 때 그 시원함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 배설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본전이면은 외부적으로는 여자 꼬시는 거거든요. 여자 꼬시는 게 좀 더 수월한 그 구애 작업이 좀 더 수월한 맞잖아요. 이거 구애 작업이 수월하기 위해서 아티스트가 되는 건 맞잖아요. 원래 음악하는 애들 다 뻥해요. 자기가 뭘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다 여자 꼬시는 어떻게든 여자한테 좀 인기 얻으려고 연애를 하고 싶고 여자를 만나고 싶고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거기에도 오는 만족감이 되게 크잖아요. 내가 이 사람 책임지고 살고 뭐 애가 생기면 애를 더 내가 늘었다 이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기타를 쳐도 메트로놈 연습해도 내가 맞춰진다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발전해가는 과정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성취감이나 포만감이 없어서 계속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구애 목적이 없으면은 사실상 맨날 불안해하지 않고 PC방 가서 라면 막 쌓아놓고 게임 하다가 잠깐 월세 낼 수 있을 정도의 노가다만 뛰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딴짓하고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때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으니 잡생각은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잡생각으로 뭐 그때 뭐 다른 뭐 미드를 본다든지 뭘 봐도 거기서 얻는 게 더 가치 있을 수 있는 확률은 누구도 모른다. 딴 생각은 나쁜 게 아니야. 네, 우리 고딩 여러분들 딴짓 하세요. 아무리 딴짓해도 저보단 잘 살 거니까요. 화이팅! 두 분께서는 딴짓을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며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셨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에 조금은 확신이 생겼다. 목적지에 꼭 갈 이유만 있다면 굳이 딴짓거리를 없애지 않아도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감을 받기 위해서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라면 딴짓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딴짓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태껏 하루 종일 찾아 헤맸지만 이젠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우리는 이제부터 목적지를 정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단에 불과한 다른 딴짓거리들은 신경 끄려고 한다.